3위 가겠습니다. 3위는요? 네.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네, 뭐냐면요. 그 홍준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인데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갑자기 김문수 제가 그때 이제 김문수는 영혼이 맑은 사람 남자라고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홍준표라는 분이 그냥 하는 말이 없거든요. 이분은 다 근데 그때 제가 이 김문수 지사님 잠깐 보고 있어가지고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영혼이 맑은 남자 왜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그 김문수 지사님의 특징은 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야 이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홍준표가 당선된 그 지역이 네, 홍준표가 당선된 지역이 김문수를 불쌍히 여기는 표들이 있대요. 김문수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불쌍해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는 마음에서 이 표현을 하나 했을 거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왜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이 안 받아줬습니다. 네. 근데 그 이번에 김무성 김종인 만난 그날 뒤풀이 때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을 만났다고 해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결국은 뭔가 다시 입당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인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네. 근데 김문수 지사를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김문수 지사의 장점은 영혼이 맑은 남자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한 줄 내려봐 주시면 그 전에 사실은 그 공천심사위원장 국민투표를 했었어요.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그때 1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랬는데 황교안 보십시오. 이게 되게 황당한 게 황교안 대표가 1위가 나왔는데 임명을 김용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부반장 선거를 했어요. 근데 부반장 1위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방법 없이 부반장은 딴애 좀 데리고 올게. 그때부터 꼬인 거야. 그때부터 꼬인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네, MB계 갑자기 어떻게 뭐 뒷단에 엮였는지. 그럼 황교안 대표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했고 명분도 못 세웠어요. 국민투표는 왜 합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국민들이 부글부글했고요.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김문수 지사가 왜 국민들이 원했냐면 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돈 공천 이분은 제가 너무 알아요. 돈을 받지도 않고 돈으로 얽힐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사모님한테 맨날 바가지를 긁히거든요. 돈도 안 벌어오고 차명진도 못 먹여 살고 우리 진짜 다 이렇게 남들은 경기도지사 2번 하면 집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좋게 보면 청렴한 거고 너무 맨날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도 수준 있네. 김문수 지사. 아니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는 게 돈 못 벌어온다. 돈 못 벌어온다. 우리는 수준이 A분이 본다고 바가지 긁히는데 완전 다른 수준이 거죠. 나하고 완전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김문수 지사님한테 항상 오는 그 허웅래 권사님이라고 경기도지사 때 식당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식당 아줌마가 한 달에 2번씩 떡을 해서 보내세요. 자기 진짜 지사할 때 너무 식당 아줌마인데도 너무 잘해줬다. 근데 저는 알긴 압니다. 영혼이 맑고 일단 돈을 썩은내 나는 그 판에서 돈으로 뭘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받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안 됐죠. 그때 김영호로 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유통일당을 만들죠. 사실은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 자유통일당 여쭤봤어요. 비례정당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맞대요. 자유한국당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자유통일당 비례정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래저래 황교안 지지하고 그리고 황교안 입당을 계속 수도 없이 권유한 게 김문수 지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A부터 Z까지 황교안을 밀었고 근데 황교안은 입구까지 들어가고 싹 돌변했어요. 그리고 모든 탓을 이제 나중에는 김문수 지사 탓으로 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러고서 바로 비례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버리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팔트를 소외시키고 정광훈 목사님 지금 뭡니까?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라 그 말 때문에 감옥 갈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근데 이제 뒤통수 맞은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냥 이런 뭐 개인이면
그 사람 좋아, 착해, 선량해, 뒤통수 맞았어. 뭐 저도 뒤통수 여러 번 맞아가지고 전 재산 다 날렸지만 그건 개인이고. 근데 이제 그때 절체절명의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의 그 여망이고 위기였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뒤통수 맞으면 국민들까지 다 뒤통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 그때 이제 김문수 지사 물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말하자면 판단력이라고 그럴까? 그 지도자로서의 네, 그 판단력을- 실수를 네. 했어. 네, 맞아요. 그때 우파 단합의 키를 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문수 지사. 그때 판단을 잘했으면 정광훈 목사 그다음에 다 합쳐서. 뭐 홍문종 그다음에 누구죠? 아유, 이름 다 조원진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아스팔트를 다 합칠 그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 기회도 근데 왔고. 그 키를 또 김문수 지사가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어. 근데 거기서 저쪽 꼬임에 저쪽이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쪽은 또 뭐 그게 아쉽게 된 종로경찰서 거예요. 뭐 감옥 네. 이러니까 요때 그냥 순식간에 그 며칠 상관이었어. 그 제가 며칠 사이를 좀 아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말할 수 네. 있다면 일단은 우리공화당 계열에서 찾아옵니다. 네. 네. 김문수 지사가 아닌 김문수 지사 가까운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공화당은 김문수 지사로 합칠 마음이 있다 이런 의향을 그러니까. 전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 아니 왜냐면 그릇은 넓혀야 되니까 받을 수 있죠. 네. 받았고 그 뒤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의 결별부터 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김문수 지사님 왜냐면 당부터 지지했던 또 젊은 보좌관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뭘 서운해했냐면 왜 지사님 예전에 강단 있던 분이 정광훈 목사 옆에만 가면 강아지 같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 이런 표현을 해라 하면 한마디도 대들질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많이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아스팔트든 후원이든 결국 정광훈 목사님 후원자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당신이 후원자가 없어서 이러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버들을 해서 갑자기 이 정당이 되려면 결국은 후원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서청원을 끌어옵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그러니까 정광훈 선생가 끝나고 서청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끝났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는 네. 이제 물론 이제 선하시고 네. 뭐 욕심 없고 네, 그건 그다음에 장점이죠. 네. 일생을 뭐 이런 거 바라고 투쟁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네. 위해서 투쟁하신 거 네. 이거 내가 장점인데 네. 그때 그 판단력 그게 이제 지도자거든.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계시고 사실 미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점에 이제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됐고 사실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지사는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뭐 아주 옆방이었대요. 차명진 의원 얘기도. 근데 그것보다 그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지사를 사실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어떻게 알았냐면 서울시장 요번 서울시장 공천도 사실은 거의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형이라고 했다가 문수야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 홍준표 캐릭터입니다. 나이가 비슷해요. 네, 한 3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해? 네. 근데 김문수 지사 요번에 그 지방선거 행보가 사실은 거의 그 대권 행보였거든요. 하루 일정이 17개인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합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쓴 말을 했대요. 왜 대권 행보하냐고. 서울시장 행보하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지사 소환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은 대권 주자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같이 가야 할 형님이죠. 이제 라이벌을 라이벌 안 아닌 보고 거죠. 이제 그러면 도움을 받을. 네, 지금은 도움 받아야죠. 왜냐면 우파 진영에 홍준표 대표만으로는 우파 진영 본진이 다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보단 낫다. 김종인보다 어쨌든 우리 왜냐면 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지다 보면 이래저래 왜냐면 박형준, 황교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보다는 황교안, 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이분들은 사실은 항상 김문수 지사님의 저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우파 진영에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수많은 명단을 말씀드리면 5만 사기꾼이 다 김문수 지사를 거쳐갔습니다.
왜냐면 오만 사기꾼이 다 갖춰왔기 때문에 걔는 사기꾼이야, 걔는 뭔데 뭐야, 걔는 뭐는 허위인데 저기야, 그 사람은 가짜로 말하는데 뒤는 그거는 있어. 다 한 번씩 거쳐봤어요. 정당을 하면서 오만 사람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어른으로 뭐 대권주자 다시 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두 분 다 대권주자는 안 되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김종인이 막 독재로 가고 국민의힘당을 좌파로 일색으로 가는 데는 막아야 하는데 이 두 분이 입당이 된다면 저는 그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역할이지 않을까. 왜냐면 외부 지금 자유 관련된 정당이 좀 더 열심히 하고 탁탁탁 해서 국민 여망이 모이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이 합쳐지는 역할이 되면 그거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뭐 간단하게 사심보다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해 주시길. 네. 두 분이 두 분한테 기대하는 겁니다. 자유 시민들이. 사심보다 애국심을 좀 발휘해서 그 역할이 그다음에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흐름은 이미 두 분 다 대권 주자 아니라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 김문수 지사의 역할이 있어요. 어른으로서 홍준표 전 대표의 역할이 있으니까 또 때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안철수 핏을 왜 넣냐면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다 대권 후보였는데 이제는 아니죠. 근데 다음 보여주시면 기사에 안철수 기사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이거에 대해서 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김종인 체제 흔들던 홍준표 다 같이 보수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곧 아마 11월 안에는 11월 정도나 이때는 홍준표 대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일 스나이퍼 이거 톡톡 쏘는 건요. 홍준표 대표라도 와야 돼요. 지금 말로 전사가 없기 때문에 현 의원 중에 여당이 뻔뻔한 이유는 역사상 최악의 야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최악체예요. 최악체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역할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역할은 또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안철수가 뭐라 했냐면 추미애 이성윤 손 떼라. 국민돈 축낸 쥐새끼들 색출해야 된다. 발언이 좀 세지고 있어요. 안철수. 왜냐면 안철수도 안랩이 거기 또 투자도 옵티머스 뭐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2위로 갑니다. 2위는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은 탁 이분법으로 나뉜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은 기대하지 않는다. 역시나다. 이렇게 하는 분들과 아직도 그래도 윤석열 저렇게 추미애한테 고통받고 있지 않냐. 지금 그래도 마지막 기대해보자. 이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윤석열 남은 임기의 정치적 의미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손발 다 빼놓고 지금 할 수 없게 해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검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모든 그 정관이든 다 찾아보면 단 하나의 역할도 없을까요?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을 지금 왜냐면 아니면 공수처 본인이 검찰의 수장 아닙니까? 현 수장이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가 공수처 밀어붙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위해서 싸워달라는 말까지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검사들, 후배 검사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왜냐면 그들이 이제 공수처가 되는 순간 이 검찰들은요 완전 해경 순간에 없어지듯이 여론으로 이 검찰 대한민국 그래도 검찰이란 게 있었다는 것이 이 수많은 비리를 척결하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이 문재인 호위 무사인 그 공수처로 만드는 거에 갑자기 이렇게 훅 점핑이 됩니까? 이것을 마지막까지 막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죠. 지금. 처음에 기대보다는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한 수 하지 않을까. 희망적인 기대죠. 그래 줬으면 하는 게 희망이 섞인 거지만 걔도 완전히 놓지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 기대가 예를 들어서 90%였다면 지금은 10%, 20% 실오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을지 그 윤석열의 역할
아직 9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일말의 기대는 해보죠. 네. 네.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윤석열 장모하고 이제 아내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건 다 자꾸- 결판 난 거예요. 이미. 네, 결판 난 거고 이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윤석열이든 누가 임명했습니까? 네. 본인들이 다 검증하고 임명한 거예요. 그때는 박수 치고 난리 쳐놓고. 네, 지네 편이 될 줄 알고 그랬겠죠. 이거 문재인 아닙니까? 결국은 문재인은 왜 자기 편이 돼주면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들을 하면 그냥 내치고 너무 모든 100%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기네들 친위 부대만 뽑는 겁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10%의 기대가 있으니까요. 아내 장모 상관하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근데 어차피 저들은 시끄럽게 굴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거. 그 전에 보십시오. 노무현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뭐 수많은 뭐 북한에 뭐다 있어도 앞으로 갈 때는 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 지금은 못하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지켜보죠. 네. 지켜보죠. 실오라기 네.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한동훈 한동훈. 이분이 지금 야당이 이제 한동훈이 이 옵티머스 사건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네. 내더라고요. 물론 뭐 다 내렸지만 이제 추미애와 이성윤이 더 내려갈 순간이 된다면 그것도 5%의 희로라기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도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의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요. 네. 그냥 쓰러질 성격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도 한번 네. 지켜보고요. 네. 윤석열도 지켜보고 둘이 또 오른팔 왼팔 의형제 비슷하게 하니까 둘의 네. 합작품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자, 1위 가겠습니다. 1위는요. 네. 최재형 네, 1위 최재형 올라가네요. 감사원장 이제 이 방송이 나갈 쯤에는 아마 결론이 났을 텐데요. 2시에 오늘 2시에 그건 다 난 합니다. 이후죠. 네. 네, 기사를 보여주시면 네, 두 개의 기사가 있는데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이제 디데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이 관련돼서 정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제 다 밝혀내셨을 거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뭐 삭제를 하고 난리를 쳐도요. 이미 자료가 다 남아있을. 포렌식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포렌식 그거 하느라고 했고. 시간 많이 걸렸다는 거. 네, 아유 야, 정말. 그걸 어떻게 삭제를 하냐? 그거 자체가 그걸로 깜빵 가야 돼? 그거 삭제한 삭제한 놈들 사람들 누군지 당연히, 산자부 그 네. 직원 어떤 놈이야 거의? 그런 거 가만 놔둬. 네, 이거 이제 밝혀내서 어쨌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원자력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오죽하면 모든 정책을 다 막아내는 것에 유일하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요. 네. 네, 구체적인 건 이제 오늘 나올 거고요.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감사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이 감사를 제대로 하시고 마무리를 질 거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많은 사람들이 예전 이회창 감사원장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왜냐면 대쪽 같은 어르신 또 이 감사원장님 미담이 많은 게 자녀들이 아마 넷인가 네. 그런데 또 입양을 해서 직접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또 아이들이 되게 잘 자라고 네. 여러 가지 미담이 많고요. 이분이 좋은 성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 우파의 품격 그리고 그러나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통해서 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정말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훌륭하시고 네. 그 가족 수신제가도 잘했고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네. 이제 목숨을 걸어주시기를 네. 우리 요청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상대가 그냥 극악무도한 자들. 정의라든가 정상적 상식적인 걸로 잘못해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비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하고 싸우려면 강력계 형사들이요. 강력계 형사들이 반조폭이에요. 범죄와 싸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조폭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짜 네. 뭐 주먹을 날리면 주먹을 2방 더 날려야 되고 네. 저쪽에서 칼을 들면 이쪽에서도 총을 들어야 되고 네. 그런 정도가 돼야 되기 네.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기서 본인의 살아왔던 성품이 있으시겠지만 그 성품 가지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진짜 목숨 걸어주시기를 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데 국민을 위해서 사실만큼 또 사셨잖아. 지금 뭘 더 바라시겠어요? 감사원장까지 했는데 네. 대통령을 바라시겠어요? 뭘 바라시겠어요? 네. 재산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남은 인생 진짜 나라 구하는데 제 목숨 걸어달라. 네. 이 징글징글하고 무시무시한 맞습니다. 정권과 진짜 끝까지 싸워서 네. 좀 이겨달라 이런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자질은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실정을 어쨌든 밝혀내시는 이 촉발이 된 거고요. 이게 전국에 있는 원자력 학과의 학생들이 다 1인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6개, 7개가 나오면 부정선거 이슈가 더 하고 오를 것이다. 왜냐면 모든 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이 A에 딱 잡힐 것 같지만요. 도미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승리가 되면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좌파도요,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태양광 너무너무 했고, 해도 어떻게 진짜 정책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앉혀놓고. 이게 태양광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네. 원자력을 이렇게 죽이는 거는 네. 태양광 사업을 키우려고. 그리고요, 원자력이 왜 저는 이게 우파 아젠다가 돼야 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했던 그런 중요한 이념과 또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이 국민에게 전기를 했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요, 우리가 수출하던 겁니까? 그리고 원전으로 수익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수익이 오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막고 본인들 이거 승리도 못하는 걸 갖고 다 논아먹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들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승리가 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문제들도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이 한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그래서 그 암묵적인 역할 분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역할을 해주면은 윤석열 총장도 힘을 낼 수 있어요. 네. 저기서 터트리네. 가만있어 나도 가지고 있는 거 터트려서 이때다. 그냥 그로키로 보내자.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터트려야 이걸로 그로키 상태로 상대를 완전 제압할 수가 없을 때는 내가 되치기 당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약간 윤석열 총장이 겁을 먹고 약간 눈치를 보고 시간을 끌었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에 터트리면 그래 막 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막 여기저기서 터트려 줄 때 네.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도 터져 나오고 이럴 때는 네.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최재형 네. 선방을 알려주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해서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검사장 있잖아요. 이 서울중앙지검장 무슨 검사 네.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되는데 임명직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국민으로서 이 사법부의 질서가 안 잡히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직선제로 뽑으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다. 저는 왜냐면 임명직으로 하면 추미애가 이성윤 또 누가 되면 누구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은 매번 그렇게 공정하지 사법부 하나를 믿고 검찰 하나를 믿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한번 또 해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우리 보십시오. 교육감 직선제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거기도 선거가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네. 그건 뭐 차후 논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국민들의 여망을 좀 비상한 각오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지막 실오라기를 동아줄로 바꾸는 용기 좀 내십시오. 덩치가 있잖아요. 덩치값에 구수의 구수의 저력을 좀 보여주시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네.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신혜 신스틸러 네. 이번 주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